이 비례정당 참여 문제를 두고요. 연일 시끌시끌한 민주당이 조금 전부터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일 거죠. 그동안 꼼수라면서 이 비례위성정당을 비판해왔기 때문에 내부에서도 경론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당내 반대 목소리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정도를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우리 당에 더 지지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호소를 해서 하는 방법이 이게 오히려 더 점수를 받을 것이다. 비례해서 우리 얻지 못하는 의석을 지역구에서 얻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저희들이 원칙을 좀 어겼을 때 중도 표심이 좀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좀 위기감이 듭니다. 중도 표심이 내부에서는 뭐 반대 목소리도 있는데 조금 전에 의총이 끝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들었어요. 새로 들어온 자막을 한번 볼게요. 비례연합정당 참여 가닥을 잡은 것 같다. 당 내부에서는 찬성이 좀 오탄데요.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찬성이 훨씬 더 많았다. 예. 다음 것도 읽어볼까요? 예. 더 들어온 건 없으니까 새로 들어온 자막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죠. 이현정 의원님. 네. 사실상 뭐 비례정당 하는 겁니까 그러면? 뭐 예상했던 뭐 결과인 것 같습니다. 뭐 일부에 아마 이제 뭐 김부겸 의원이나 또 서른 최고위원이나 일부에 반대는 있었지만 사실 뭐 지금 선거라는 게 결과 앞에 내용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쓰레기 정당이다, 꼼수 정치다, 뭐 등등 이렇게 비난했던 지금 민주당이 한편으로 보면 이제 비례정당을 어떻게 보면 공식화한 것인데요. 물론 뭐 이제 자신들의 어떤 이 합리적인화하기 위해서 일단 의원총회를 거치고 또 전당원 아마 투표를 아마 거친다고 합니다. 그걸 통해서 뭐 이렇게 공식화할 텐데 어쨌거나 선거라는 게 의석을 많이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선거법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초유의 어떤 우리가 참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선거법을 바로 이 민주당이 주도를 해서 4+1이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이 현실이 되었다라면 물론 본인들이 선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든다고 합시다. 그러면 뭔가 국민들 앞에 사과는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선거법을 통과시킨 주역들, 이 정책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홍영표 전 원내대표 패스트트랙 올렸죠. 이인영 원내대표 통과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이해찬 대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손해보더라도 정치개혁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은 뭡니까? 지금은 저 선거는 현실이다라고 지금 비례정당 공식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국민들로부터 조금 비난받으면 끝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최소한도로 국민들 앞에 왜 우리가 잘못했는지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선거법 선거 끝난 다음 폐기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저는 이야기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막 한번 새로 들어온 내용 한 번만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예정대로 전당원 투표 실시하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총에서 비례연합 제가 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비례당 참여 찬반 경론이 있었는데 비례당 참여 찬성이 훨씬 많았다. 그리고 예정대로 전당원 투표를 실시할. 이현정 의원님 하나 더 짧게요. 전당원이 한 80만 명 된다고 하는데 뭐 당한테 그러니까 당원들한테 약간 책임 떠넘기는 거 아니냐. 당원들이야 뭐 당연히 비례정당 만들자고 하지 않겠냐. 이런 분석들도 있어서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런 걸 보면 책임 있게 해야죠. 그러면 이해찬 대표 그럼 자기가 책임지고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당원들한테 이 문제를 떠넘깁니까? 그리고 패스트트랙 할 때는 자기들이 다 했다가 이제 자신들이 비난받을 것 같으니까 당원들하고 함께 비난받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게 당원들 이거 이 휴대폰으로 하면 당연히 찬성하겠죠. 자,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정치라는 게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데 왜 책임지려는 일은 안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최 교수님 생각은 좀 다르십니까? 어때요? 왜냐하면 오늘 뭐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로 싱크탱크인지 민주연구원에서는 대략적으로 뭐 연합정당에 참여하면 뭐 어떻게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주판화를 튕기면서 계산을 했고 그래서 하는 거 아니냐, 뭐 비판도 있거든요.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기본적으로 정의당이 참여하지 않고 민주당만 그럼 정의당이 참여하지 지금 두 가지 시뮬레이션이잖아요. 정의당이 참여했을 경우와 정의당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를 얘기한 건데 예. 정의당이 참여하지 않아도 연합정당이 17석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연합정당이라고 하는 정당들 참여하는 정당들이 과연 그러면 번호를 또 어떻게 나눌 겁니까? 이 문제는 논란이 될 수밖에 없고요. 정의당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이게 명분이 있을 수 있을까? 물론 실리가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얘기할 수 있는데 민주당 당원 투표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망은 될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민주당 당원들 중에도 명분이 없다고 주장하는 분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사안이 단순히 그냥 몇 석을 더 얻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보다는 명분을 가져가지 않으면 사실은 지금까지 민주당이 해왔던 여러 가지 얘기들이나 논리야 이게 배치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실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중도층의 이탈을 또 어떻게 막을 것이냐 하는 부분도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예. 좀 더 숙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쭉 들어보니까 최 교수님 생각은 이현정님과 생각이 다른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이 비례위성정당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장혜차 변호사님. 그런데 아주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과거에 코로나 때문에 좀 다소 묻힌 경향이 있는 뉴스가 이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비례위성정당 만들기 위해서 이 실세 5인방의 비밀회동 이때부터 아예 시나리오는 다 짜져 있었던 거고 당원 투표에 맡기든 내일 최고에서 결정하들 이거 다 형식적인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현직 원내대표가 모여 있고요. 이른바 부엉이 모임의 수장으로 알려진 전해철 의원이 있습니다. 김종민 의원, 윤호중 사무총장 모여 있고 예. 지금 민주당을 움직이는 5명이 모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본인들 모인 건 인정했지만 이 중앙일보 기사에 보도된 내용은 그런 발언 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여기서 정치적 도의에 대해서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도 사람이 하는 거고 의리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수처 같은 거 패스트트랙 통과할 때는 4+1 협의체 만들어서 정의당이나 지금의 민생당 같은 다른 군소야당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 자리에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인영 원내대표가 정의당, 민생당과 같이 하는 순간 입에 담기 힘든 표현으로 오물에서 뒹구는 것이다라는 비슷한 말을 썼어요. 예. 이게 어떻게 정치적 도의를 지키는 모습이겠습니까? 아무리 실리가 중요해도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어려울 때 손 내밀었던 사람들의 뒤통수를 치는 정치는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지금 여기 저희 제목 있잖아요. 여기 제목이 좀 순발력 있게 바뀌어서 아까는 이제 눈치만 보는 민주당이었는데 이제 비례당 참여 가닥 잡은 민주당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현재 분위기까지는 그렇습니다.